자,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북교류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어제 두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회에서 있었고요. 하나는 재계 관계자들 만나서 나온 행사인데요. 각한 행사인데 그 자리에서 두 가지 내용을 좀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연평도 포격 10주기 날, 어제가 10주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리고 기념하는 어떤 행사들도 있었고요. 우리로서는 참 비극이 벌어졌던 날인데, 그런데 그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 기업이 남북 경협 열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취지는 이 앞에 부분과 이 뒤에 부분이 어떻게 같이 가게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이 제목으로 달고 있습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4대 그룹 간담회 정책 토론회 참석, 북한의 개성사무소 폭발을 비판하면서도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세워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좀 내놨습니다. 여기 아랫부분에 보면은요, 두 가지 내용이 좀 설명이 돼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재계 관계자를 만난 행사가 있었는데 먼저 국회 간담회에서는요. 여기 보세요. 이 부분입니다. 경협 리스크 극복 요인 등의 경협 환경을 마련하고 북한의 개별 관광이나 철도 도로 연결, 개성공단 사업 재개 등과 관련해 그동안 과제들을 착실히 준비하고 작지만 호혜적인 경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기업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산업혁명 4.0 시대, 남북경협 2.0 시대를 열어나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남북교류에 뭔가 도움을 좀 주시라. 이렇게 당부한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어제 있었어요. 자, 그럼요. 어제 이인영 장관의 이야기 그리고 역시 같이 붙여서요. 어제 연평도 폭격 관련, 비격 관련해선 행사도 있었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올해 6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남북관계의 역사가 무너지는 듯한 그 통증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책임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북의 이러한 행동은 평화로 가는 우리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아주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더 큰 평화로 다시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평양 대표부를 비롯해 개성, 신의주, 나진 선봉 지역에 연락소와 무역 대표부 설치도 소망해 봅니다. 우리 정부 당국에게 부탁드립니다. 불과 10년 전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던 연평도가 폐허가 되고 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당당하게 북한에게 사과해 줄 것을 요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인영 장관 지금 뭔가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북한과 뭔가 교류 이런 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 재계분들도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당부를 한 거예요. 자, 그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요. 이번엔 빈칸이 준비돼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하고 주영 교수님께서 이 빈칸을 좀 채워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남북 경협 재개까지 부른 이인영 장관. 그런데요, 북한은 지금 어떻고 국민은 지금 어떻다. 북한과 국민의 생각이 무엇이다. 이렇게 제목에 달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들어갈까요, 여기? 좀 더 내용 보겠습니다. 내용 보면은 힌트가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경협 재개 예상보다 빠를 수도 있다. 4대 그룹 불러 준비하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정책 공백 관리 성격에도 불구 연평도 포격 10주기의 경협을 언급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정치적인 어떤 뭐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해석을 곁들여서 놨습니다. 이건 해석입니다. 자, 그럼 이 빈칸 무엇이 들어갈까요? 북한은 무엇이고 국민은 무엇이다. 아무래도 북한의 생각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각이 무엇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주홍규 교수께서 금방 쓰셨어요. 자, 빈칸 무엇이 들어갈지 좀
채워주시죠. 네, 그냥 저는 북은 침묵하고 예. 국민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이 행동을 짝사랑으로 비판하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생각에서. 북한은 지금 침묵하고 고맙습니다. 있고 네. 국민의 보기엔 이건 짝사랑이다. 예, 그냥 짝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취지나 철학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예. 뭐 어떤 분들은 비판도 하세요. 연평도 표격 10주기일 날 꼭 이렇게 남북 경협이나 연락사무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느냐. 앞선 기사가 약간 제목에 그런 네. 뭐랄까요? 그런 해석을 달고 있어요, 지금.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이인영 장관이 그 날짜를 또 의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식은 참 연평도 포격 10주기는 정말 가슴 아픈 날이지만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것이 오히려 이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다. 그런 철학으로 아마 전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온도차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 남북 경협 이야기를 하는 그 오찬 간담회에서도 예. 기업의 참가자분들은 불확실성이 지워지지 않으면 이것을 함께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의 어떤 예. 엇박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나 인수위가 들어오기 이전에 지금 침묵 모드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계속해서 이인영 장관이 너무 좀 저자세로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진 않는가. 그러니까 철학은 이해가 되지만 예. 그렇게 외사랑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곱게 보아 넘어갈지. 그리고 한 가지 좀 이따 더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예. 이번에 미국의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분은 대표적으로 강경파인데 대북 강경파인데 그렇습니다. 어떤 강경파냐 하면은 대북 경제 제재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방법보다는 예.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방법은 경제 제재밖에 없다. 약간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시는 그러니까 분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바뀔 게 없다 이렇게 보는 인물이겠네요. 그러면은. 근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백신 이제 치료제 논의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남북 경제 경협을 빨리 열어야 된다라는 약간의 조급증적 발언을 하시는데 이거는 미국과도 좀 숨고르기를 맞춰야 되는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침묵이고 국민은 이인영 장관의 이 모습을 짝사랑이라고 평가할 것 같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북한은 침묵, 국민은 뭔데 국민은 짝사랑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취지에 뭔가 들어간 표현이 들어갈 것 같다고 전망을 좀 해주셨어요. 자,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북한은 무시, 국민은 불신 이렇게 두 단어를 선택해 주셨는데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제안에 대해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남북 제재 국면, 국제적 제재 국면에서 이인영 장관 또는 대한민국만의 행동으로 이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인영 장관의 개인적인 정치적 행보의 의미도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따라서 현실화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좀 불안하죠. 왜냐하면 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이런 거 다 뭐 이걸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면서 하는 국방부의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통일부 장관으로서 뭐 그 이상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기업들로 하여금 남북 경협에 나서달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게 경협 환경이 아직 조성이 안 돼 있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했던 그 투자금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남북 경협 환경을 먼저 조성된 뒤에 그다음에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하라고 해야지 이게 국민에 대한 요청이죠. 기업인들은 그런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남북 경협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당신들이 먼저 투자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이끌어주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투자 유치 조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시각이 잘못돼 있다. 예.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남북 환경이 개선된 뒤에 그다음에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시각이 여기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무시, 국민은 불신 이런 표현이 들어갈 것 같다고 추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북 경협 재개까지 부른 이인영 장관. 북한은 무엇 그리고 국민은 무엇? 정답 보여주세요. 북한은 무관심이군요. 무시, 무관심.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뭘까요? 냉랭하다. 싸늘하다는 거네요. 이거는 뭐 불신, 그리고 뭐 짝사랑 본다. 뭐 이런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두 분이 정확하게 맞춰주신 분은 없지만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맥이 통하는 표현들 다 적어주셨습니다. 북한은 막상 무관심하고 국민은 또 이런 제안에 대해서 냉랭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된 기사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주원규 교수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김정은은 폭군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블링컨, 바이든호 첫 국무장관 된다. 이런 내정이 된 겁니다. 여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좀 크게 보겠습니다. 1962년 뉴욕 출생, 그리고 보면 뭐 공부를 뭐 어디서 했다. 로스쿨 졸업을 했고요.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을 오랫동안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의 부장관도 거쳤다. 그러니까 외교 문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미 좀 들여다봤다는 소리가 되죠. 그리고 그동안 김정은은 폭군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24일 바이든 초대 내각 발표. 수전 라이스 대신 블링컨 낙점했다. 이렇게 되면은 오바마 3기 아닌 바이든 1기. 이거는 좀 더 뭔가 강경해 질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지금요. 이렇게 되면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어떤 입장과 제안, 그리고 미국의 대북 노선, 이게 뭔가 안 맞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우리 정부로서는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이 될 겁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일본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주일대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주일대사에 여당 중진인 강창일 전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물론 저 일본에서 뭐 어떤 동의 절차도 있고 이게 필요하지만 이 정도는 뭐 내정이 됐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냐는 거죠. 이 의미가. 정치인 카드 앞세워 관계에서는 의지다. 동아일보는 일단 이렇게 제목에 해석을 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사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석사, 박사 공부를 했어요.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냈다. 그러니까 일본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G1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 배관을 앞두고 양국 정상 통큰 합의 추진 가능성이 있다. 혹시 이런 거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일본을 향해 거침없는 강경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입장도 내놨어요. 그러니까 막 할 소리를 하는 정치인이었다는 거죠. 징용해법, 뭐 문희상하는 어려워, 뭐 지소미아 수출 규제 동시 불안,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요 가운데 사진 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요, 이 사진. 여기 보면 이게 지난해 벌써 한 1년 넘게 지났군요. 지난해 7월인데요. 민주당 의원 초기에서 일본과 관련해서 뭔가 강창일 전 의원이 당시 얘기를 했어요. 앞에 단상에 나가서. 아베 정권도 비판했지만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약간 쓴소리를 내놨거든요. 그러자 당시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X 표시를 그 앞에서 했습니다. 그만하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끌었던 장면이 다시 또 여기 불러왔습니다. 자, 그럼요. 강창일 전 의원과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한일 관계 이제 정상화 돼야 되는데 너무 무겁고 정부에서도 한일 관계 정상화를 되게 바라고 있고 이제 그런 뜻을 받들어서 일본 가서 일본 측을 좀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일본 신문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보수적인 요미리 신문에서까지도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또 경제계에서도 엄청나게 들고 일어서고 있다. 우리 정부도 좀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까 좀 시기를 놓쳐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부터 계속 되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좀 이 정치적 원칙과 명분만 주장하지 말고 정치로 해결할 걸 풀어나갔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피해자 단체들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 의견을 수렴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6, 7개월이 지나버렸어요. 뭐 이게 공개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강창일 전 의원 이른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그렇게 좀 설명하기 좋아하죠. 여당 내에서 이른바 비문이다, 비문. 친문에 속하는 인물이 아니고 비문이다. 그리고 정부나 여당에 대해서 막 쓴소리한다. 지금 방금 보셨습니다만 저렇게 정부의 어떤 대일 정책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니까 앞에서 X자 그리고 일부에서 그만하시죠.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강창일 전 의원을 일본 대사,
여기에 임명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지금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평론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전 풀자 이렇게 썼는데요. 풀자? 예.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창일 전 의원을 주일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는 일본에 대한 명백한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일 관계 꽉 막혀 있다. 풀자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예.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강제징용 문제, 법적으로 배상 문제, 법적으로 따지면 된다. 하지만 지금 한일 관계 문제 정치로 풀면 된다. 법은 법이고 정치는 정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 같은 경우는 일본 내에 정말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자민당의 뭐 이인자와도 아주 가까운 사이고 그리고 작년부터 강창일 주일대사의 지금 발언들이 일본에서도 많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왔어요. 예. 그러니까 강창일 대사의 신임 대사의 그 멘트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에게 야 우리도 못하는 게 있지만 너희도 못하는 게 있지 않냐. 풀 거 풀자. 예. 털어버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일본 측에서 어떻게 보면 대화가 통하는 카운터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강창일을 주일대사로 앉혔기 때문에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스가 내각에 명백하게 우리의 한일 관계를 지금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고 싶어 한다라는 메시지를 줬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자, 좀 풀자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네. 그 풀자를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요. 사실 지금까지 현 정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그 길, 일본과 좀 대립 관계였어요. 굉장히 좀 안 좋았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일본과 풀자라는 게 여름서부터 조금씩 얘기가 나오면서 좀 풀자로 가고 있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네. 스가 총리님 반갑습니다라고 특별히 하지 않습니까? 반갑다고 할 정도로. 자, 그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일부 이전 분석이 나오는 건 정치권 분석 중에 하나는 일본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뭔가 실마리를 찾아보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뭔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 다시 한 번의 접촉, 이거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그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새로운 국무장관으로 블링컨이 지금 지목됐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블링컨과 바이든의 공통적인 그 아시아 태평양 정책을 보면 실질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주변 동맹국들, 일본과 한국 등의 주변 동맹국들을 통해서 고립시키고 압박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가 꼬이면 꼬일수록 대한민국은 참 난처한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아시아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큰 소리를 내고 있지만 북한 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 편이냐라고 했을 때 꼭 그렇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로서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을 압박해 들어간다면 예. 한 명의 더 편이 필요할 수 있죠. 일본 같은 새로운 우군이 필요하고 일본,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또 꼬인 남북 문제 그리고 대중 문제까지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빨리 정상화하고 복원시키는 것은 우리 새로 문재인 정부의 지금 내년도 시급한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배종우 교수께서는 강창일 전 의원의 대사 내정,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마디로 뭐 정치적으로 통 크게 풀자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문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선 의원 출신인데 21대 총선에는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청거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가 좀 나오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일본통 아니겠습니까? 예. 일본 도쿄대에서 석박사 했고 또 한일위원연맹 회장도 지내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일단 기회가 좀 왔다고 보는 것 같아요. 어떤 기회가 왔냐면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관계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미일 이 동맹관계 협력을 통해서 일단 중국을 포위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한일 관계를 좀 열어나가겠다 이제 그런 의도가 담겨 있고요. 최소한 이 한일 관계가 열리지 않더라도 예.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이익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뭔가를 좀 풀어보겠다라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도쿄 올림픽 자체는 굉장히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지만은 일단 이 새로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이제 정치적인 해법을 좀 내놓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정치적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좀 만나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같은 좀 정치적인 선언을 하자. 그럼 여기에 이제 양쪽의 필요가 담겨 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새롭게 열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 예. 지금 이제 스가 총리 같은 경우는 내년 9월에 예정된 선거 예. 또 그리고 새로운 북일 관계를 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인 출신의 이 강창일 내정자를 통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계산이 담겨 있는 그런 내정자 인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일본이나 약간의 어떤 풀어야만 오는 이해가 좀 있다. 그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뭐 이런 내용의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설명들도 패널 두 분께서 해주셨고요. 기사 곳곳에 그런 내용이 좀 녹아 있기도 합니다.